우리 시장이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경계와 관망 심리가 짙었던 하루였는데요. 특히 지금쯤 반등하지 않을까 했던 2차 전지주가 또 한 번 언더퍼폼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 2차 전지 떨어지는 칼날일지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전일장 분위기 보면서 특징적인 업종들 체크하겠습니다. 어제장도 변동이 꽤 컸습니다. 코스피 방향성을 상실한 채 등락을 반복하다가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0.07% 약보합으로 2,534포인트. 코스닥은 또 한 번 종가 저점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려 1.7% 떨어지면서 880선이었습니다. 이날 하락 종목이 1,100개를 넘어서 상승 종목의 3배에 달하는 등 시장 전방위적으로 약세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 지수가 올랐었는데 어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지수는 빠졌습니다. 개인이 1,858억 원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만이 순매도했습니다. 1,789억 원 팔아치웠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554억 원, 69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원 20전 오른 1,3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은 혼조세였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상승했고 2차 전지주는 약세였습니다. 삼성전자 0.57% 상승하며 종가 7만 900원, SK하이닉스 1.54% 오르며 11만 8,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이었고요. 또 파업 악재가 사라진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날 2% 가까이 오르면서 18만 9,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이 1% 내림세였고 포스코홀딩스가 3.1% 빠지며 52만 9천원, 그리고 LG화학까지도 3.4%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 3거래일 연속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이날 에코프로 BM이 1% 가까이 하락하며 27만 5천 원에 장을 마쳤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3.33% 빠지면서 90만 원 선마저 붕괴됐습니다. 종가 89만 9천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포스코DX가 11.17% 급락하면서 마감가 5만 900원, LNF도 4.14% 하락하며 종가는 18만 7,500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젠이 이날 시총 10위에 자리를 했는데요. 알테오젠은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꿀 수 있는 특허를 가진 지구상 2개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나머지 회사가 특허가 만료되면서 관련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분석에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날도 4.36% 오르며 종가는 6만 2,200원이었습니다. 어제 대부분의 업종의 하락세가 짙었습니다. 최근에 핫했던 로봇과 AI, 비만, 탈모 같은 테마는 물론이고요. 카메라와 태양광, 반도체 등 전방위적으로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2차 전지,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된 상황입니다. 관련주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어제까지 2차 전지주의 주가 흐름을 좀 나열해 봤습니다. 모두 고점 대비해서는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믿고 있던 에코프로가 황제주 자리를 반납한 데 더해서 어제는 90만 원 선조차 지켜내지 못했죠. 이게 저가 매수 눌림목 구간인지 아니면 떨어지는 칼날처럼 저점을 관통해버릴지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2차 전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 상장 이후에 2차 전지에 불을 붙이던 개인 투자자들의 뭉칫돈이 이 인버스 ETF로 몰리고 있는 데다 원재료인 리튬 가격이 오르다 보니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 참고하셔서 2차 전지주는 좀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어제 같은 약세장에서도 배당주는 잘 가는 모습입니다. 대표 배당 업종인 생명보험이 어제 2.6%, 통신 1.23%, 손해보험과 은행, 증권 업종까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배당주 중에서도 보험주가 주목을 받고 있죠. 현대차증권은 보험주 현재 규제 리스크가 조금씩 축소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며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그간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부채 시가평가 할인율 조정, 배당 가능 이익 관련 상법 시행령 개정 등이 주요 리스크로 꼽혀왔는데요. 현대차증권은 이 두 가지는 단기적인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확정이 됐고 마지막에 이 시행령 개정도 국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대상 보험사의 배당 총액이 전년 대비 32.9%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현대차증권은 주당 배당금, DPS 증가율이 주가 대비해서 덜 오른 현대해상을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어제 보험주 마감 상황입니다. 우선 현대해상이 전일 2.36% 올랐습니다. 종가는 32,550원. DB손해보험도 1.97% 강세로 88,200원이었고 하나손해보험도 1.52% 오르며 4,34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생명보험도 흐름 좋았습니다. 한화생명이 어제 6.03% 오르며 2,815원, 삼성생명이 2.87% 강세로 71,600원에 장을 마쳤고요. 동양생명까지도 0.79% 오름세로 종가는 4,480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업종까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제 현대차 노사가 단체 교섭에서 임단협을 담당 타결했습니다. 이제 18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과할 경우에 5년 연속 파업을 막게 되는데요. 큰 악재로 꼽히던 파업 우려가 해소되면서 자동차 업종 전반의 주가 회복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국내 공장의 은퇴 인력이 증가하면서 지금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노사 리스크가 해소되는 점이 긍정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여기에 현지 시간으로 오늘 전미자동차 노조가 협상에 나서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반사 이익까지도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현대차가 테슬라 자동차 생산 방식을 본딴 하이퍼 캐스팅을 2026년 양산에 적용을 하기로 했죠. 한 번의 차체를 통째로 찍어내는 하이퍼 캐스팅 도입으로 차체와 셰시, 프레스 관련 기업들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우선 어제 현대차와 기아가 강세였습니다. 현대차가 1.93% 올라 종가 18만 9,800원, 기아가 1.03% 올라 7만 8,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삼성증권에서는 이제 관련주로서 화신과 성우하이텍, 현대로템을 픽했는데요. 화신 어제장에서 1.74% 오름세로 종가 11,710원, 성우하이텍이 0.2% 소폭 오르며 9,220원, 현대로템은 어제 2% 빠지면서 29,100원에 장을 마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복귀하면서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CPI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이 부분에 반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목요일장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